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루이 피부과 의원 이혜웅입니다. 오늘은 청소년기에 흔하게 경험하는 여드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사춘기 청소년의 85%가 겪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인데요. 여드름은 청소년들의 정서, 대인관계, 학업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청소년기 대표적인 피부 질환인 여드름에 대해 사연을 읽고 여드름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한두 개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몸통에도 보일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이나 약국약을 쓰면 금방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울퉁불퉁한 흉터까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여드름 때문에 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워하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는 여드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여드름은 쉽게 설명하면 피지가 모공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안에 갇혀서 염증을 생기게 하는 그런 피지성과 모낭의 만성질환입니다. 모낭에 있는 모낭 상피세포라고 하죠. 그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과각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기는 이상각화, 피지 과다 분비와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인 C. 아크네스 균이 증가되는, 그것으로 인해 염증 반응 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피지가 모낭 내벽을 자극해서 각질세포가 더 빨리 탈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탈락한 각질세포들이 그 안에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엉켜서 모낭 구멍을 막게 되면 여드름의 기본 병변이라고 알려져 있는 면포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화이트헤드 아니면 블랙헤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드름은 점점 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염증성 병변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피지선이 모여있는 얼굴, 목, 등, 가슴, 그럼 여러 부위에 생기게 됩니다. 여드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병변인 면포 외에도 붉은 구진성 여드름이 있고요. 그리고 노랗게 곪은 화농성 여드름, 피부 안으로 염증이 커지고 흉터를 만드는 그런 결절성 또는 켈로이드성 여드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의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죠.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여드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피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12에서 25세 정도의 인구군을 봤을 때 약 85%가 여드름을 겪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여드름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드름이란 질환 자체가 매우 흔하고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가치료를 시도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가치료를 시도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얼굴을 건드리는 경우에 오히려 그 여드름 병변이 염증으로 악화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흉터, 색소 침착, 다양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흉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진료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피부과 전문의의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각자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피부 타입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 발생이나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치료하는 건데요. 피지 분비, 과다각질, 여드름균의 증식, 그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후에는 자국이나 흉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여드름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드름의 증상,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크게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 치료로 나눠볼 수 있겠죠. 바르는 약은 대표적으로 레티노이드 계통의 트리팔로텐, 아다팔렌 같은 치료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낭 주변의 과각화증을 교정하고 피지 분비라든지 항균 작용을 통해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경구 항생제 아이소트레티노인 등이 있고 병변 압출, 레이저 치료, 광역동 치료, 광열 치료 등의 피부 외과적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할 때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중증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경구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할 때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경구 항생제를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에 항생제 내성의 가능성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용량으로 병변을 조절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레티노이드 외용제는 새로운 피부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모낭에 갇힌 죽은 피부세포를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간단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중증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여드름 치료에 1차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입니다. 과다각질화 현상 교정을 통한 염증 억제, 여드름균, 피지 과다 분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에 미국 피부과 학회 등 주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는 경증부터 중증도 모든 여드름의 1차 치료제로 레티노이드 외용제 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세대 레티노이드 성분인 트리팔로텐을 함유한 아크리프 크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많이 분포하는 RAR 감마 수용체의 결합을 많이 하는 이 약물은 얼굴, 가슴이나 등 같은 몸통 여드름까지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레티노이드 외용제입니다. 비염증성, 염증성 병변 모두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위축성 흉터나 과색소 침착에도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얼굴과 몸통 여드름, 그리고 치료 시작부터 흉터 치료까지 모든 치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초기 단계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외에도 3세대 레티노이드인 아다팔렌 성분의 디페린, 그리고 아다팔렌과 항균 성분인 BPO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에피듀오 겔이나 에피듀오 포르테 겔 등이 있습니다. 에피듀오는 기존의 레티노이드보다 햇빛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보이고 있어서 청소년기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고, 아다팔렌 성분이 0.3% 포함되어 있는 에피듀오 포르테의 경우에는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염증성 여드름 개선에 효과적인 임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여드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크게 붉은 흉터와 파인 흉터로 나뉠 수가 있죠. 둘 중에 이제 파인 흉터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축성 흉터가 여드름 흉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붉은 흉터는 파인 흉터에 비해 치료가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파인 흉터는 치료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경우에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으로 대부분 개선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크리프 크림은 임상 연구를 통해 여드름 흉터가 약 50%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입증을 했고, 지난 2023년 세계 피부과학회에서 과색소 침착 개선에 관련된 효과적인 그런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드름 초기 단계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시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받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티노이드 외용제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자극감, 건조감, 가려움, 붉어짐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각질이 벗겨지고 자극감이 좀 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바르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점점 익숙해지면 3회, 4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도포 횟수를 점점 늘려가는 게 자극감을 최소로 하면서 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조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포를 유발하지 않는 순한 보습제를 섞어 바르시거나 보습제를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약물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크리프 크림을 예를 들면 얼굴 또는 몸통 여드름을 가진 9세 이상의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에피듀오 겔이나 에피듀오 포르테 역시 각각 9세, 12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죠. 모두 48주 이상의 장기간 안전성 역시 입증된 약물입니다. 효과도 높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 청소년기 여드름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드름으로 고민이 큰 청소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레티노이드 외용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중학교 남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 여드름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드름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각자의 상태에 맞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라 당부하고 싶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치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되고 오랜 흉터를 남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보다 빠른 회복과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드름 초기 단계에 주저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길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루이 피부과 의원 이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